학원을 선택할 때 있어서 많은 학부모님께서 정말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학원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의 상태는 잘 안 보려고 해. 학생의 상태를 모르고 학생이 가진 장단점도 모르고 정확한 목적까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이 아니라 영업을 당하고 오시. 안녕하세요. 홍타코입니다. 이제 3월이 다가오는데 겨울방학에 내가 알아서 공부할게 엄마. 나 좀 내버려둬. 자식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알아서 해봐라 라고 했는데 공부는커녕 스마트폰만 보고 PC방만 다니고 애들이랑 놀러만 다니는 자식들 때문에 많이 빡치셨다. 그런 분들이 아마 이제부터는 학원을 아마 알아보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학원을 고르는 방법 한번 이 주제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유명한 강사가 아니에요. 유명한 강사가 아니고 동네에서 수학교수를 운영하고 있는 별거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가볍게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학원을 고르는 방법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가 좀 잘 안 돼 있거나, 그리고 학원을 아직까지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첫 학원을 고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맞춰주신 저거니까 극상위권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살포시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조금 낮은. 자, 학원 방문 전에 반드시 학부모님께서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학생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평상시에 공부를 한다 안 한다, 혹은 뭐 기본을 갖췄다 안 갖췄다, 뭐 이것도 괜찮지만은 좀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앉아 있다,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은 게임을 한다,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운동을 나간다,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은 태권도 학원을 다닌다, 뭐 이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이 데이터를 무시하는 학원이 있다. 저는 그런 학원은 좀 걸렀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포심을 줄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이게 우리 아이 왜 이렇게요? 방치하셨냐? 이 머리 좋은 애인데. 머리 좋은 애는 방치하더라도 공부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뭐 지금 이렇게 학원 당장 결제할 수 있게끔 막 그렇게 영업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적어도 학부모님께서 이제 와가지고 우리 아이의 상태를 학부모님 시선에서 본 거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설령 의미 없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테스트도 보고 상담을 하는 것이 진짜 전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것부터 무시하고 공포심을 조장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학부모님이 우리 학생의 상태 정도는 알고 가셔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의 장단점도 간단하게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부는 잘 못하지만은 책상에는 잘 앉아 있는다, 뭐 책을 본다든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러면서 어떤 경우도 있냐면 공부는 잘 못하는데 스마트폰 애가 잘 안 봐요. 이것도 괜찮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성적은 좀 나오는데 시험 기간 2주 전에만 공부하더라. 근데 그 2주도 공부할 때 뭐 새벽 몇 시까지 잘 안 하고 12시간 잔다, 평상시보다 한두 시간 공부 더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쌓아줘도 좋아요. 어떤 아이들이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일주일만 공부한대요. 근데 일주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일주일 내내 거의 밤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중학교 때는 성적이 좀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의 장단점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얘기해주면 좋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의 성적이 나오기 위한 히스토리를 설명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성적이 나오기 위한 공부를 얘는 어떻게 하고 있었고, 지금의 성적이 나오는 데 있었던 일들 혹은 습관 같은 것들을 얘기해주면은 좀 상담하는 데 있어서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 알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정확한 목적을 알려주면 좋아요. 저는 그거를 니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마케팅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객 니즈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학부모님과 학생이 원하는 니즈를 명확하게 하고 오셔야 돼요. 기본 개념은 좀 잡아놨으니 선행을 좀 빼주시라, 이런 것도 괜찮고요. 저는 선행까지는 안 나가도 좋으니까 기초만이라도 좀 잡아주세요, 이런 것도 괜찮고요. 저는 지금 선행은 아직 못 잡고 있지만은 기초를 지금 기본 빨리 다 잡아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기초를 잡고 선행을 따라잡는 게 목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학부모님과 아이가 이제 서로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뭐 특수학원을 가서 거기서 1, 2등을 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숙제를 좀 많이 내줘서 아이가 스마트폰 할 시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것도 괜찮고요.
너무 좀 가혹한가요? 아까도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들, 이 세 가지를 왜 먼저 체크를 하라고 하시냐면 학생의 상태를 모르고 학생이 가진 장단점도 모르고 정확한 목적까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이 아니라 영업을 당하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학원을 갔는데 학원에 가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무리가 반드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 학원이 이끌고 가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걔네들만 대답하고 있고 걔네들만 숙제 잘해오고 있고 걔네들만 진도를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뒤에 앉아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웃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다. 속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뒤집어지잖아요. 얼마나 열불나요. 우리 아이 얼마나 소중한 아이입니까? 근데 그 학원에서는 그냥 조용히 이해가 안 되는 거 꿈뻑꿈뻑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 돈 낭비,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학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이런 학원은 좀 괜찮았던 것 같다라는 기억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학부모님이 알고 있는 데이터. 아까 학부모님께서 찾아보셨던, 수집하셨던 그런 우리 아이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 아이의 한 학기 플랜을 짜주는 그런 학원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한 학기라고요? 너무 짧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학원을 방문하시게 되면은 테스트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학부모 학생이랑 같이 상담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해보고 상담까지 받아보면요. 웬만하면 학생의 상태가 다 보일 겁니다. 학생의 상태가 뭐 기본도 안 돼 있다, 아니면 뭐 핑계만 대고 있다,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이런 위치들이 대략 보입니다. 근데 이걸 토대로 학습 계획을 세워줄 거란 말이죠. 그냥 학습 계획 세우는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공부부터 하셔야 된다, 학원부터 다녀야 된다, 그거는 저는 반대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 지금 이 아이를 보니까 기본도 안 돼 있네요. 근데 이 기본이 안 돼 있지만 이번 학기에는 이런 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학생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 투자하면 이번에 이 정도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께 현실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이 없으니까 공식 수업 외에도 저희가 자습실도 있으니까 자습실에서 자습도 좀 해보고 이러면서 저희가 좀 더 가르쳐 볼게요. 한번 맡겨보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좀 모르겠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학원 등록하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첫 번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이에 대한 플랜을 좀 짜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 학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다까지 이걸 보여주는 학원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개별 교재가 있는 학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는 반 조금 맞고 반 조금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개별 교재가 어떤 거냐면 학원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근 10년치, 10년치의 데이터가 다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이 뭐예요? 엄청 오래된 데이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별 교재가 있으니까 그 학교에서 문제를 내는 입시 기출, 그 내신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이 쌓여 있어서 개별 교재를 쓴다. 체계적인 문제들로 개별 교재를 만들었다. 이런 것도 괜찮을 거고요.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학원들이 있어요. 보통 좀 큰 학원이 그렇거든요. 뭐 엄청 큰 대형 학원급은 아니더라도 중견급 학원만 가도 아마 그렇게 개별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이만 잘 따라갈 수 있으면 전 개별 교재인 학원이 진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다고. 왜 그러냐면 개별 교재가 맞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것도 짜집기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별 교재 검증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개별 교재를 만드시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래, 있어요. 진짜 좀.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저는 그래서 시중 교재를 쓰는 학원도 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중 교재가 만들어질 때, 그 만드신 분의 커리큘럼이 있을 거예요. 그 커리큘럼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흐름대로 잘 아이들 이끌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저는 시중 교재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보다는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들 위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들은 시중 교재로도 충분합니다. 진짜 충분합니다. 시중 교재에 있는 그 커리큘럼대로 똑바로 공부를 했으면 중상위권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잘 들어갑니다. 저도 개별 교재 없어요. 이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 개별 교재 없거든요. 제가 가르치면서 아이들 성적 올리는데 개별 교재가 막 필요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다만 기출 문제는 좀 필요해요. 기출 문제는 필요해서 제가 그거는 따로 결제를 해가지고 따로 쓰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중 교재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얘기랑 다릅니다. 옛날에 정석 하나만 있고 이때랑 다릅니다. 정말 교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다려주는 학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학원에는 공부를 잘하는 무리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 학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돌아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아이들의 들러리가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만,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대답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 대답도 못하고 꿈뻑꿈뻑 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아이가 좀 기본 이하인 것 같아요. 기초가 좀 잘 안 잡혀 있고 진도를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되게 귀찮아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저희 자습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학원 오기 전에 몇 시간 자습하시고 토요일 주말에 나오셔서 자습하세요. 그러면은 자습만 있는 거예요? 따로 선생님이 안 계시고요? 네, 자습만 있어요. 저희가 드린 교재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학원이 제 감정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이성적으로는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뭐 좀 어렵지 않나. 참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서 혼자서 따라가기 좀 벅찬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학원이 좀 좋죠. 보조 교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질문을 받고 진도로 나가는 시간이 있다. 그때 참여하셔가지고 뭐 수업을 들어봐라. 이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월수금 정식 수업인데 화목은 수학 수업을 안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화목에 우리 아이가 저희 선생님 수업하실 때 따로 또 참관을 해서 수업을 좀 더 들어보시면 어떠냐. 아니면은 화요일과 목요일을 이용해서 좀 더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거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혼자서 알아서 따라와라라고 하는 그런 학원은 좀 저는 비추천이고 대신 따라올 수 있게끔 좀 단계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따로 짜놓으시거나 그러니까 뒤늦게 등록을 했을 경우에 따라가지 못하는 진도를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학원이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죠. 저는 그런 학원이라고 하면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습만으로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본이 정말 안 돼 있거나 공부가 정말 어려워서 공부를 손을 놓으셨다. 그런 학생들은 혼자서 못 따라가거든요. 버겁거든요. 그래서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학원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학원을 선택할 때 있어서 많은 학부모님께서 정말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학원만 본다는 거예요. 아이의 상태는 잘 안 보려고 해요. 모르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아이가 갑자기 사춘기라서 틱틱 대기 때문에 우리 아이랑 대화가 어려워요, 선생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학원을 고르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의 상태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의 상태를 못 보고 학원 가시면은 제대로 된 학원을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학부모님들 중에서 학생들한테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정말 많으신데, 이 이야기 핵심이에요. 우리가 먼저 아이들한테 관심을 둬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결정들이 후회 없는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누군가 탓을 하지 않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런 학원은 좀 걸러야 된다. 제가 겪었던 최악의 학원들을 에피소드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답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